네, 맥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고깃집을 소개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있다면 고기의 아버지, 이곳을 운영하시는 김현수 대표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월간 외식 경영이라는 월간지를 발행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1년에 벤치마킹을 500군데 이상을 다니시면서 절대 음감처럼 고기에 대한 절대 미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포화된 외식 시장, 그 안에 고기 시장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인사이트 한번 풀어서 좋은 정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대표님 개인적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외식경이라는 잡지를 한 20년 동안 발행했었고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안 되는 가게를 경영 개선을 많이 했어요. 컨설팅이죠? 예. 개인적으로 특징은 뭐가 있냐면 방향성 설정해 주는 거하고 메뉴, 그쪽에 제 특기인 것 같아요. 회사에도 메뉴 R&D 팀이 따로 있으시고.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식당 하신 분들이 메뉴에 투자를 안 해요. 아주 치명적인 취약점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냥 메뉴 개발해서 오픈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요새 뭐 플레이스 잡고 마케팅 홍보 비용을 많이 쓰는데 메뉴에 투자를 하면은 재방문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홍보 비용은 뭐 작은 식당에서 300, 400, 500 쓰는데 메뉴에 대한 투자를 잘 안 했더라고.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메뉴를 개발해주는 곳이 많이 있나요? 있는데 어디에 맡길지 모르는 것도 또 하나 단점이죠. 요즘에 고기 시장 엄청난 포화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저가형 카페 시장보다 더 포화 같거든요. 대표님 생각하실 때는 그래도 고깃집을 하는 분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사업 계획서를 잘 써야 된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몇백 평 단위의 큰 가게를 하시는데도 시장 조사 없이 하시더라고. 사업 계획서를 제대로 쓸 수 있으면은 리스크가 줄어들 것 같아. 예전에는 생고기 시장에서 소금 찍어 먹는 방식의 고깃집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약간 양념 쪽으로 접근을 하는 추세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제 흐름이 세지는 않은데 원래 우리나라는 양념육 시장이 강세였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바뀌었냐면 2003년도에 광우병이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소고기는 등심, 돼지고기는 삼겹살로 대표되는 생고기 시장을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원산지 표시제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몇 년 동안 등심하고 삼겹살로 대표되는 시장 됐는데 일단은 제가 보니까 너무 포화 상태일 뿐더러 소비자들이 이제 지루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순식간에 양념육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빨리 간파하는 사람이 조금 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릴링은 해주나요? 아니요. 셀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인건비 줄여야죠. 근데 우리는 그 상품력을 커버하는 것 같고 앞으로는 그릴링 안 해주는 게 정석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향식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하향식을 했을 때 온도감이나 그 배기 부분이 훨씬 강점이 있거든요. 돈은 많이 들었는데 후회가 안 돼. 돈이 많이 차이나요? 많이 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빼는 거예요? 빼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권리금이 없는 자리다 보니까 보증금도 싸고 보증금이 얼마죠? 3천만 원. 그래도 식당들이 꽤 있어요. 안 좋은 상권이에요. D급이야. B도 아니고. D급. 옛날엔 괜찮은 상권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무너진 상권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수가 몇 평이에요? 36평이요. 월세는 얼마? 200만 원. 정말 저렴하네요. 대신 인테리어에 투자를 해버렸지. 공사비까지 다 해서 어느 정도 나왔어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거의 2억대 후반 이상 나온 거예요. 지금 반찬 세팅이 먼저 됐는데 찬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샐러드고요. 거기서 신경 쓴 포인트가 있나요? 소스죠. 고기 먹을 때 향긋한 맛이고 요거는 사료는 무생채인데 가장 리필이 많고 요 두 반찬 제조 제품인데 고기랑 잘 맞아요. 마늘은 저희 의성 마늘을 쓰고 있어요. 연성갈비는 생고기인가요? 아니면 양념육인가요? 저희는 양념을 메인으로 내세웠지만 생고기하고 양념육하고 같이 팔죠. 현실적으로는 생고기 선호도가 있다 보니까 그걸 판매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시그니처인가요? 양대 시그니처. 야, 때깔이 다릅니다. 저희는 된장찌개를 가급적이면 먼저 주문하기를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생고기에 기름진 맛을 좀 잡아주거든요. 된장찌개가 되게 푸짐합니다.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데요? 된장도 이제 강원도 막장을 쓰죠. 깊이가 클래스가 다른데요? 저는 고깃집은 된장찌개가 맛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레시피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 고기 잘 못 굽습니다. 벤치마킹을 하시면서 드시기만 하신 예. 진짜 1년에 500군데를 예, 500군데 다녀요. 1년에 500군데 벤치마킹 하시려면 매일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녀야 되니까. 다만 간헐적 다시를 철저히 지키는데도 살이 안 빠지더라고. 고깃집 위주로 다니시면 살을 못 뺄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을 하실 때 포인트가 있나요?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감면고사도 보고 숨어있는 행간을 봐야 되겠죠. 숨어있는 행간이라면 뭐죠? 예를 들면 이것도 벤치마킹한 메뉴인데 이게 수원에서 대형 갈비를 파는 LA 갈비인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처음에 맛있어요. 근데 몇 점 먹으면 느끼하거든. 그거는 이제 저희 보완을 했죠. 어떻게요? 소금 타레, 소금 소스 뿌리는 게 있어요. 고깃집에서는 요거를 뼈로 붙여서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커팅한 게 더 맛있어요. 이게 100g에 얼마예요? 100g에 뼈목에 합한 건데 11,000원꼴? 수입이죠. 네. 너무 부드러운데요. 고기는 한우를 고집할 필요는 없나요? 단가 맞추기 어렵잖아요. 근데 수입육도 정말 맛있습니다. 커팅하고 뿌리는 게 굉장히 큽니다. 공감하는 게 씹는데 군더더기가 없어요. 수원의 대형 갈비집에서는 1인분에 이런 생갈비가 65,000원이야. 근데 두 명이 가서 그래도 2인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13만 원이란 말이야. 저희는 500g 시켜도 돼요. 수원의 대형 갈비집은 가격 책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1년에 한두 번 하는 외식인데 저희는 대신 한 달에 한 번이 가능한 외식이 되죠. 그렇죠. 삼성전자에서 회식을 많이 옵니다. 딱 맞는 것 같아요. 타겟층이. 가게만 좀 넓었어서 매출이 좀 어마어마했을 텐데 지금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1억 정도. 월세 200에서 1억. 대표님 처음부터 외식업을 하신 건 아니죠? 남의 가게 조언만 많이 해줬죠. 제가 알기로는 고려대학교에서 체육학과를 전공하시고 나와서 취업을 신문사로 하신 거예요? 일반 스포츠에서 광고 쪽 일을 하다가 30대 중반에 창업을 했지. 외식 창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 잡지사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음식점 관련된 일을 사실은 예전부터 약간 식도락가 기질도 있었지만 식당 가면서 저 분석하는 연습을 했어. 왜 여기에 장사가 될까 안 될까? 그것 때문에 외식 잡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월간회식 경영은 어느 정도? 한 20년 정도, 20년? 솔직한 얘기로 잡지를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냐 안 하냐 거의 뭐 책을 몇 권 읽는 것 같은 정도의 정보가 들어있더라고요. 잡지를 보든 교육을 보든 받아들이는 사람을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스위스한 치곤 괜찮으시죠? 너무 괜찮아요. 전 식재료를 강약 가야 된다 봐. 다 좋은 걸 쓸 수 없지만 좋은 것도 쓰고 안 비싼 것도 같이 섞어 써야 되겠지. 무슨 쌀이길래 이렇게 맛있죠? 용의 눈동자라고 이거 쓰는 집 고깃집 중에서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20kg에 한 포죠? 10kg에 95,000원짜리. 10kg예요. 와. 밥값을 500원 더 받는데 마케팅이 좀 또 하나. 차라리 고기를 수입산 쓰면서 마늘이든 밥이든 창이든 이런 것들의 퀄리티를 높이면 만족도가 훨씬 올라가는 거예요. 난 제발 외식 기업들이나 식당들이 메뉴 개발을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메뉴 개발에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소비자한테 만족도 줄 수 있는 메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까 그 말씀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직장인들 상권에서 점심 메뉴로 고깃집에 제육에다 오징어를 더하니까 훨씬 손님들이 선호도 어렵더라고. 고기를 먹고자 하는 니즈가 있고 제육이라는 메뉴를 가져올 수 있고 거기에 오징어가 들어가면은 폭발적인 화력을 더할 수 있다. 오징어 제육을 섞어가지고 하니까 그냥 제육 팔 때도 훨씬 만족도가 좋아. 그렇죠. 그럼 점심 메뉴는 몇 가지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고깃집에서? 그거는 이제 가게 사이즈마다 다른데 소고기집에서 가장 이상적인 메뉴는 육회 비빔밥 앤 탕반이야. 육회 비빔밥이 제일 좋은 메뉴예요. 파생할 수 있으니까 소고기를. 오프레션이 좋아요. 그리고 선호도가 높아. 근데 탕반은 갈비탕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소고기밥이나 육개장 같은 스타일을 잘 만들면 오프레션이 되게 편하지. 소고기집은 메뉴가 그렇고 돼지고기집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역시 돼지고기를 베이스로 해서 찌개라든가 아까 오징어를 섞었다든가.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답을 줘요. 근데 어떻게 개발할래? 그 역시 오퍼레이션이 안 되니까. 개발력이 없어요. 그럼 대표님은 메뉴 개발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죠? 네, 좀 해드리는데 별로 문의가 많이 안 옵니다. 보통 메뉴 개발을 할 때 메뉴 하나당 얼마 이렇게 받나요? 아니면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보통 프로젝트가 많고 좀 개별적인 게 좋은데 메뉴에 대한 투자를 안 해요. 진짜로 안 해요. 생고깃집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봐요. 특히 고깃집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영업시간이 짧으니까 오피스 상권에서는 점심 2회 정도 드리면 괜찮거든요. 점심 2회 전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메뉴를 만들어줘야 돼. 개발하면 되는데 안 하시더라고. 상호는 어떻게 짓게 된 거예요? 상호가 딸하고 아들 이름에서 따왔거든요. 연성이라는 뜻이 서로 이제 연마한다는 뜻이 있어요. 연마해서 만든 식당이라는 뜻도 있고 또 부드럽다는 뜻도 있어. 그래서 상호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잘 만든 상호 같아요. 네이밍은 그러면 대표님이 직접. 상호 지금까지 많이 만들었습니다. 공짜로. 대표님이 고깃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얘기한 시장조사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사업계획서 쓰라니까 안 쓰시더라고. 제일 중요한 거는 늘 수정 보완을 해야 될 거예요. 요게 인기가 좋고 뭐예요? 이게 된장술밥이라고 요거를 밥으로 만든 건데 인기가 좋고 신메뉴 한우 수지 우족탕인데 국물 맛있습니다.
맛없는 음식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벤치마킹도 많이 하셨고 메뉴 개발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더 많이 신경을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핵심인 양념. 이게 이제 가장 우리한테 시드카드는 이거거든요. 저 위에 뿌려진 마늘도 의성 마늘인가요? 예, 의성마늘. 이게 밥도둑입니다. 지금 가격이 어떻게 돼요? 100g에? 150g 19,000원. 이 고기의 원가가 궁금합니다. 30% 중반 나올 것 같고, 이건 20% 중반. 요거는 10% 중반. 매출 1억 찍으셨으면 뭐 여기 월세 200에서 아니, 뭐 이제 오토 매장이다 보니까. 인력을 좀 많이 쓰시기로. 한 인력도 뭐 주방 셋, 홀 둘이고 이제 알바 쓰거든요. 직접 하면은 매출도 한 몇천 더 찍을 것 같고, 아예 고기를 잘 구워야 되는데. 취약한 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네, 사진 찍으려고 고기를. 항상 고기 구워주는 사람을 대동하셨던 것 같은데 예. 저도 고기를 잘 못 구워가지고 처음에 그냥 드시고. 진짜 전 이 쌀이 완전 감동입니다. 와, 이거 게임 끝났는데요? 양념 괜찮으시죠? 너무 괜찮은데요? 짜지도 않고 이 쌀밥하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밥하고 이게 좀 환상이죠. 냉면도 이게 다가제면은 아니래도 냉면 나쁘지 않습니다. 냉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 냉면의 포인트는 뭐죠? 공장 제면인데도 면이 괜찮습니다. 육수도 약간 평양냉면 필이 있어요. 고깃집에서 냉면 이렇게 팔면은 약간 냉면집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고깃집 냉면은 항상 생각하는 그런 맛이 있는데 틀리네요. 제일 좋은 점은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거 세 가지 이렇게. 완전 밥도둑. 생고기를 먹다가 양념을 시켜서 된장찌개하고 밥하고 먹으면 정말 맛있게 먹네요. 이거 국물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국물 자체 좋아요. 아니 잠시만요. 이게 고깃집에서 이러면 해장국집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맛인데요. 맛있죠? 근데 이걸 이 안에서 메뉴가 다 가능해요? 받아 쓰는 거예요. 제품이요? 제품인데 워낙 실력 있는 데서 이 제품을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나요? 이걸 받을 수 있는데 함부로 안 해주지. 연서갈비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 이게 정보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소하지만 후춧가루 요거 뿌리는 게 맛있거든요. 저는 후추의 향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후추 이게 좀 비싼 후추거든요. 디테일. 저 후추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후추가 진짜 감동인데요. 모든 비밀이 여기 후추에 다 담겨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남의 하는 거 따라한 거죠. 그래도 아는 거와 모르는 거의 차이는 엄청 크니까요. 된장수프 한번 먹어보세요. 한 숟갈만 드시면. 이거는 혼술할 때 소주 2병 각입니다. 된장찌개 맛있었고 한우 스지 우족탕 정말 맛있었습니다. D급 상권인데 재방문이 저희 가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맛이라는 걸 고객들도 와서 느끼니까 가격도 합리적이고. 쌀밥을 계속 먹게 되네요. 전 수양미 먹고도 맛있다고 했었는데 이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피스 주거 상권 다 먹힐 것 같습니다. 연성갈비가 가족 단위의 가구들도 잘 맞을 것 같고 정말 인상 깊은 게 수입산 쓰면서 이런 걸 한다는 게 저는 오래가는 브랜드 만들고 싶어요. 오래가는. 치고 빠지는 거 말고. 약간 인테리어적인 요소만 좀 다듬었으면 좋겠어요.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컨셉 있게. 음식은 와 이건 너무 사기업네요. 근데 이게 일주일 해서 열을 배우면은 맛은 거의 98% 그대로 구현이 돼요. 저 좋은 브랜드 오래가는 거, 손님이 계속 재방문하는 브랜드가 제 목표예요. 그래서 메뉴는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거라고. 메뉴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근데 꼭 먹어야 되는 메뉴만 있어서 다 있는 걸 하나씩 시키게 될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가맹화하면 가맹점도 이렇게 하향식으로 다 해서 그거는 강제 조항은 아니에요. 하얀식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그냥 간판 관리를 할 거고 저희는. 그냥 좀 가볍게 있는 예산에서 제대로 하시면 제대로 하는 거고. 메뉴 개발을 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메뉴가는 매일 하죠. 지금 제가 우리 가게에 딱 2가지 단점이 있어요. 메뉴적인 측면에서는 양념 삼겹살. 커팅을 직접 안 하니까. 근데 색깔이 이쁘지가 않아. 또 하나는 반찬이 나쁘진 않은데 정감 있는 반찬이 없다는 누가 얘기를 해. 근데 그거는 한식 전문가분이 그 집의 시그니처 반찬을 양념을 저한테 공급해 주기로 했어요. 앞으로 대표님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혹시? 그냥 저는 연성갑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가게 도와줘서 잘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고깃집을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많은데 해줄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벤치마킹을 많이 하면서 벤치마킹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냥 가서 맛있고 맛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 전에도 방배동에 있는 고깃집을 살짝 도와주고 있는데 아주 마인드가 좋아요. 두 번째 가게는 삼겹살집인데 10테이블에서 한 5, 6천 찍는데 기본은 좋아요. 고기를 되게 좋은 거 쓰는데 근데 고기가 딱딱해.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전날 그 경기도 화성에 있는 온천을 갔는데 온천에 숯가마에서 그러니까 야외 식당 있잖아요. 거기 오겹살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던 거야. 가장 핵심이 부드러웠어요. 그 얘기 듣고 그날 같이 갔어요. 그 고기 바꿨거든. 불과 며칠 사이에 삼겹살 팔 때도 오겹살 팔 때가 매출이 80% 올라왔어요. 그럼 안 좋은 고기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고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안 부드러웠던 거야. 고기는 좋은데. 근데 이걸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관점을 배워야 돼요. 삼겹살집에서는 차별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찌개가 되게 맛있어야 된다고 보겠어.
고깃집에서는 찌개가. 근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거는 맥마지 좋은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 많이 다니고 분석해서 써야 돼. 그리고 기획서를 써야 된다 생각이 들어. 근데 기획서도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대부분 다 자기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딱 한계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도 상품력 있는 가게가 시장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가장 좋았던 건 쾌적해서 좋았습니다. 만약에 연성갈비나 고깃집이나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돈이 좀 들더라도 하향식에 투자를 하는 게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 같고, 이게 수입산이지만 먹었을 때 이게 수입산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선별해야지만 좋은 고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의 개념을 좀 바꿨어요. 물론 이제 선별을 하겠지만 너무 안 좋으면 그렇다고 특별히 좋은 거 받는 거 같지는 않아요. 정형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커팅하는 방법. 뿌리는 소스가 많이 작용하고 그 생각보다 고기 두께도 계산한 두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어우러지는 창과 밥이 또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마늘도 그렇고, 갑자기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졌는데 대표님이 도움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특강 같은 거 특강해주면서 뭐 이런 거 하나 가르쳐준다던가 이런 거 하나가 아닌데요? 뭐 가르쳐주면 되죠. 순두부 있잖아요. 순두부가 고깃집 사이드 메뉴가 되게 좋아요. 왜 좋으냐면 순두부가 선호도가 되게 높아요. 근데 전문점이 아니고 공장 거 쓰더라도 양념 다대기만 맞으면은 원가도 좋을 뿐더러 고깃집 사이드 메뉴는 너무 좋아. 그 고깃집 관련된 강연을 한번 네, 뭐 그럼 제가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18명을 뽑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걸로. 네.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또 에너지들이 있으니까. 어려워도 의지가 있는 사람 살아나는데 약으면 오히려 못 살더라고. 알겠습니다. 술도 잘 드시나요? 아, 술 잘 안 마요. 500 두 잔밖에 안 마요. 오로지 고기만 드시는. 아, 요즘은 사실은 고기보다 해물이 더 좋다. 나 건강 생각해야지. 워낙 이런 쪽으로 벤치마킹을 하면서 음식이 물려버릴 정도로 벤치마킹을 해서. 그래도 저희 이 양념하고 밥은 먹고 싶어서. 그럼 내 쌀은 하나 선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집에 가면 또 생각날 것 같습니다. 쌀을 드려야지. 연성갈비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끝!